누구 자르니까 권성도 자르고, 김성태 잘라야 되고, 권성도 자르고, 이런 식으로 공천을 과정을 운영해서는 이건 정말 큰 문제다. 네, 방금 소개 영상이 나갔는데요. 앞서 예고 드린 대로 강원 강릉에서 4선에 성공한 무소속 권성동 당선인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 네 번의 선거를 치르는 동안 무소속으로 출마하시는 이번이 처음이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기호가 10번. 10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호 10번도 이제 처음 다셨던 거. 예. 선거 운동이 좀 많이 다르던가요? 어떠셨습니까? 아무래도 시간, 노력 등등이 더 많이 투입이 돼야 되는 그런 선거였습니다. 좀 더 힘드신 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소속으로 하시면서? 정당 공천을 받으면은 예. 한 20~30%는 기왕 먹고 들어가거든요. 득표율에 있어서. 근데 무소속은 그런 프리미엄이 없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선거운동하는 게 굉장히 힘이 들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만 당선이 되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이제 4선이시기 때문에 중진보다는 예. 좀 더 이제 위라고 이제 중진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조금 더 위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 오늘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 예. 체제로 가겠다는 이제 얘기가 예, 나왔기 예. 때문에 뭐 무소속이시지만 현재 이제 복당 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이 관련한 얘기들을 좀 여쭤볼 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복당 신청하시면서 바로 원내대표 도전 의사를 이제 밝히셨거든요. 이거는 어떤 좀 그건 이제 선거 과정에서 예. 우리 시민들에게 긍지와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예. 4선이 되면 원내대표를 하겠다. 아. 이렇게 이제 밝혔습니다. 이게 좀 선언적 의미인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원내대표 임기가 1년이니까 예. 꼭 금년에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4년 임기 중에 한 번은 하겠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밝혔고 예. 아직 뭐 복당 결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준비를 전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네. 일단 복당이 된 후에 또 동료 의원들이 마음을 얻어야 원내대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또 가까운 의원들 또 하고 상의를 좀 해서 당선 가능성이 높다면은 출마를 하는 것이고 또 당선 가능성이 높지 않다 그러면은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고 그런 지금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걸 원내대표 얘기를 왜 여쭤봤냐면 통합당 상황이 원내대표 역할이 굉장히 이번 예. 21대 국회 시작하자마자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고요. 지금 이제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을 결정을 미래통합당이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평가를 좀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는 그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원내대표 비대위를 발족을 안 하면은 결국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까지 같이 해야 되는데 예. 지금 원내대표가 21대 원 구성에서부터 또 거대 여당인 민주당의 각종 정책 공세에 예.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거기에만 집중을 해도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원내대표의 역할을 하랴 또 차기 전당대 준비를 하랴 두 가지 일을 다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차원에 봤을 때는 비대위 체제 출범은 불가피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정을 내린 게 그냥 비대위 체제로가 아니라 예. 김종인 비대위원장 예. 체제로 결정을 내렸단 말이죠. 예, 이 예.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뭐 결정이 됐으면은 우리가 이제 적극적으로 밀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뭐 수락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연세는 많은 편이죠. 우리가 이게 물리적인 나이는 많은 편인데 예. 생각은 제가 보기에는 비교적 아주 젊은 분이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당 내에서 그러면 당 내에서 누구를 할 거냐고 예. 하면은 다 과거에 어떤 계파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예. 누구를 하든 간에 자부비 난다고 자부비 생긴다고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비교적 중립적이고 예. 객관화할 수 있는 분이 들어오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비대위원장은 좀 카리스마가 있어야 되고 중량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분이 맡는다고 수락을 한다면은 예. 우리 당에서 힘을 좀 실어줘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서 라이브 썰전에서 뭐 이 얘기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만 이제 김영우 의원 같은 경우는 좀 이게 토론을 거치고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아쉽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특히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이 이제 기한 없는 비대위 그리고 예. 전권을 달라 이 부분을 요구한 것은 굉장히 맞지 않다라고 비판을 한 대목도 있기 때문에 이게 실현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글쎄 그 기한 없는 비대위라는 것이 뭐 차기 대통령 선거 때까지라는 의미는 아닐 겁니다. 아마. 어느 정도 당을 혁신하고 쇄신하고 개혁하려면은 어느 정도 물리적인 그 기간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아마 말씀하신 것으로 이렇게 저는 이해하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비대위 체제 전환 얘기가 이제 복당과도 맞물려 예, 계시기 예. 때문에 근데 일단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는 또 복당을 뭐 서둘러서 진행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이제 뭐 라디오 인터뷰도 예. 나온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좀 서운할 수도 있으실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예. 복당 문제는 국민의 여론이 어디 있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쉽게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20대 국회에서도 7분의 무소속 당선자가 있었거든요. 예. 그때 그 복당 결정을 좀 빨리 했으면은 우리가 일당에 대해서 국회의장도 차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청와대의 반대로 그게 안 됐고 나중에 우여곡절 끝에 비대위에서 7명의 복당 결정을 했습니다. 그 당시 제가 비대위 사무총장이었습니다. 예. 그 바람에 굉장히 정치적 내용은 당내의 내용은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뭐 미래통합당이 의석이 적고 또 무소속으로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뭐 저를 포함해서 중진 의원들이기 때문에 예. 분명히 전 역할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예. 또 조기 복당을 바라는 것이 국민 다수의 여론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선거구에서 지역구에서 네. 유권자들 만나실 때 이제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던가요? 이제 당선돼서 국회 돌아갈 때 미래통합당으로 복당이 되는 거냐 이렇게 묻는 예. 유권자들이 좀 많았습니까? 어땠습니까? 저를 지지하시는 분들의 대다수는 예. 그 문제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겼고 저도 예. 선거 과정에서 약속을 했고 예. 당선되자마자 돌아가겠다. 그래서 저는 16일 날 이미 복당 신청을 했습니다. 예. 돌아가서 보수 재건에 좀 앞장서고 싶고 또 거대 야당의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폭주라든가 예. 무리한 정책 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앞장서서 반대 의견을 개진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그 이제 복당을 이제 하신다는 이제 전제하에 또 예. 복당을 추진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돌아간다면 당내에서 좀 어떤 역할을 맡아야 되겠다라는 이제 어떤 그런 청사진을 또 그리시고 있으실 것 같아요. 모든 뭐 3, 4선 의원쯤 되면은 예. 그동안에 이제 뭐 초선에서 3선을 거치면서 당의 요직이라든가 또 국회의 요직 같은 걸 다 거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예. 그러한 정치 경험을 바탕으로 또 사선의 그런 무게감 있는 중진의 역할을 하려면은 결국은 뭐 원내대표나 당의 지도부의 일원이 돼야 자신의 소신과 뜻을 펼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모든 의원들이 아마 4선 이상의 의원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미래통합당 얘기를 어차피 해야 되니까 이번 총선에서 이제 굉장히 많은 의석 차이가 나면서 예. 이제 패배를 했습니다. 어떤 민심이 반영됐다고 좀 보십니까? 저는 이제 미래통합당이 총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 노력 끝에 이제 통합을 했지 않습니까? 예. 뭐 새보수당과 또 한국당 또 시민 세력이 이렇게 합쳐졌는데 이러한 통합의 정신, 의미, 효과가 국민들에게 제대로 투영이 안 됐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탄핵을 강을 건너자는 것이 미래통합당의 창당 정신이었는데 그것도 제대로 실천이 안 됐어요. 그것이 이제 실패의 원인이고 두 번째는 잘못된 공천입니다. 예. 야당은 무조건 이기는 공천을 해야 돼요. 그래서 후보 개인에게 조금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지역에서 경쟁력이 가장 강하면 그 사람을 줘야 되는데 예. 그런 원칙과 기준 없는 구색 맞추기 공천, 예. 또 소위 말하면 보여주기식 공천 이것이 저는 그 실패의 원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심지어는 돌려막기식까지 했어요. 예. 그러니까 유권자들 입장에서 무시당했다는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생각이.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참패 요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당은 수도권, 그다음에 젊은층, 중도 여기에 모든 총력을 초점을 여기다 맞춰야 돼요. 이분들의 마음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 것인가에 예. 당의 운영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세대 차량이 있거든요. 예. 사람 간에. 예. 그래서 이 젊은층이라든가 이 중도 표심으로 다가가기 위해서는
비교적 젊은 사람들을 좀 전면에 내세울 필요가 있다. 특히 당 사무총장이나 여의도 연구원장 같은 분들은 비교적 젊은 사람들, 젊은 층들과 소통이 가능한 사람들, 그 사람들과 대화가 가능한 사람들을 배치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통합당이 청년공천도 뭐 제대로 잘 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있고 그거를 단시간 내에 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제는 긴 호흡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한두 달 해서 이 여론을 반전시킨다, 전국 상황을 우리 쪽으로 끌고 온다. 이거는 지나친 욕심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우리가 4번에 걸쳐서 선거를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왜 실패를 했는지 원인 분석부터 저는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심층 여론조사를 통해서 원인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개선 방안이 뭔지를 우리가 도출을 해내야 되고요. 여기에까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실천을 해야 돼요. 예. 실천을. 그럼 실천을 하기 위한 플랜 계획을 제대로 수립을 해서 전 의원들한테 주지를 시키고 또 당은 당대로 당 사무처대로 이를 위한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가동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선이 2년 남아 있기 때문에 결국은 수도권, 중도, 그 다음에 젊은 층의 표심을 우리가 얻지 못하면은 우리 당의 미래는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좀 길게 보자라는 말씀하셨는데 방금 뭐 김종배 평론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근데 비대위 체제로 이렇게 빨리 결정하는 것이 좀 조급해 보인다 통합당이. 그러니까 빠르게 얼른 수습하고 넘어가려는 모습이 좀 조급해 보이지 않나 이런 지적도 방금 그거는 뭐 했는데. 비판을 위한 비판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지도부로 갈 수가 없잖아요. 지금 지도부는 총선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다 나가야 될 분들이에요. 예. 이분들한테 무기력한 이분들한테 당을 더 끌고 가라. 다음 저 전당대회까지. 이거는 무리한 요구고 오히려 현실론적으로는 맞지 않는다. 현실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얘기죠. 예. 그래서 뭐 비대위 체제를 가동을 해서 우리가 무슨 책임을 피하거나 면피를 하거나 예. 아니면은 뭐 국면을 저 바꿔보고자 하는 그런 의도는 아니고 예. 비대위 체제 내에서 어떻게 당을 다시 재건을 할 것이냐 또 떠난 민심을 다시 돌아오게 만들 것이냐 이런 걸 논의하는 거기 때문에 정당의 생명 연장을 위해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제 공천 얘기하셨으니까 이것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통합당의 이번 총선 패배 원인 가운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이제 명확하게 뭐 강을 건넜다든가 뭐 이런 입장이 없었던 것이 패배의 원인이 아니겠는가? 왜냐하면 의원님께서 이제 탄핵소추위원회 지내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기도 하고 어떻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래통합당의 그런 창당 정신이 탄핵을 건너자는 거였습니다. 예. 그런데 그 탄핵을 건너자고 선언만 했을 뿐이지 예. 과연 그 선언대로 실천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국민들이 다 판단을 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는 과거의 문제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생각합니다. 예. 이번 총선 결과로서 탄핵의 당분은 이미 판단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끝이 났다고 좀 예. 보신 건가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과거의 문제를 덮고 우리 당도 미래의 비전을 제시해야만 보수를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과거에 네가 잘했니 뭐 내가 잘했니 이거 논쟁하는 거는 이번 선거 결과가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지금 긴급재난지원금 얘기도 있어서 예. 또 뭐 이 부분 뭐 민주당에서는 이제 통합당 입장 정리가 좀 빨리 나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외부에 계시지만 네. 지금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도 좀. 저는 이번 총선 과정에서 정부 여당이 뭐 1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 70% 이하 이렇게 발표했을 때 우리 황교안 대표께서 50만 원은 찬성한다, 예. 100만 원은 과하다 이 얘기를 하는 순간 이번 선거는 실패하겠구나 걸 느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건 미래통합당의 정체성과 맞지가 않는 주장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뭐 우리 앵커도 계시고 저도 있습니다만은 보수가 100%다 나오는 사람들인데 한 푼도 깎이지 않고 다 봉급을 받고 있는 사람한테 왜 100만 원을 주고 50만 원을 지급합니까? 이건 정말로 어려운 취약계층, 그다음에 고용 유지와 관계되어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뭐 심지어 또 대기업 같은 경우도 대량 실질 상태가 날 수 있으면 그런 데를 도와줘야죠. 집중해서 도와줘야 되지. 지금 제대로 된 봉급 받으면서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사람한테 준다는 거는 이거는 국민 감정 용납하지도 않을 뿐더러 국가 재정을 그런 식으로 운영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하위 소득 하위 70%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이거를 지금 100% 지급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전형적인 포퓰리즘이죠. 그리고
금년에만 이미 국채를 60조 발행했는데 또 추가로 또 10조를 또 발행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예. 그 빚은 누가 갚습니까? 지금 20대, 30대 미래 세대들이 갚아야 되는 거예요. 보통 20년 거치 뭐 10년 상환 이런 식으로 국채를 상환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 아무리 어렵다 하지만은 없는 사람에게 어려운 사람에게 취약계층에게 우선하고 집중해서 지원하는 것이 국가 경제를 위해서 또 미래 세대를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21대 국회는 뭐 민주당이 180석을 예. 차지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 안에서 야당들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또 국민들은 볼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걸 갖고 또 다음 선거에서 또 평가를 하게 될 것이고 21대 국회 좀 어떻게 해나가야 될 거라 보시는지 마지막으로 좀 해주시죠. 뭐 국민의 선택으로 초거대 여당이 탄생했습니다. 190석에 가깝습니다.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야당이 뭐 이게 다 합쳐봐야 110석 가까이 되는데 힘으로서는 도저히 정부 여당의 힘에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지만 여당도 이렇게 거대 의석을 얻었다고 해서 국민의 뜻에 거슬려서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당 등 소수파의 의견을 좀 더 존중을 해서 협치를 해주길 기대하고요. 우리 야당 입장에서도 이제는 국민 여론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예. 국민의 마음을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의 마음을 얻어서 국민의 여론을 등에 업은 그런 정치를 해야지 과거처럼 무작정 무슨 장애 정치를 하거나 거리 투쟁을 하거나 하는 거는 이제는 통하지가 않는 시대가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 우리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정부의 잘못한 정책에 대해서 잘못했다 분명히 얘기하고 책임 추궁을 해야 되고 또 대안 제시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의 그런 보수의 가치, 매력 또 우리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중요성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고 젊은 층들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을 아주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좀 얘기를 듣도록 예. 하겠습니다. 4선에 성공한 무소속 권성동 당선인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